네, 오늘 34페이지 이제 생물 다양성과 분류, 이제 생물 다양성과 변이부터 볼 건데요. 앞에 놓쳤던 거나 아니면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제 네이버 카페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다 올려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동해서 유튜브에도 올려가 있으니까 복습하시거나 이제 못 보신 부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아시겠죠? 자, 생물 다양성 돼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은 말 그대로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해요.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를 말하는데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분류는 첫 번째, 밑에 그림으로 세 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안 쓰셔도 돼요.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환경에 대한 내용이에요.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생물과 환경을 합쳐서 생태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태계는 당연히 환경이 다양할수록, 예를 들면 물도 있고, 예를 들면 숲도 있고, 바다도 있고, 늪도 있고, 아니면 밭도 있고, 초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 지역이 아무래도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환경이 다양할수록 생물이 다양한 건 당연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생물 종류의 다양함도 있는데요, 종다양성이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초원에 뭐 이렇게 뭐 사자도 살고, 사자가 사나? 뭐 호랑이도 살고, 호랑이는 아니지. 사자도 살고, 뭐 치타도 살고, 뭐 영양도 살고, 뭐 코뿔소도 살고 막 한다고 해요. 그렇지? 다양한 생물들이 살잖아요. 그치? 다양한 여러 종류의 생물. 그거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 어디 시골에 갔는데 별로 몇 종류들이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거랑 비교하면요. 그러니까 종의 다양성이 클수록 생물의 다양성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종다양성은 생물의 종이에요. 생물을 분류하는,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생물을 분류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종이거든요. 그 종의 다양성,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산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제 생물이라는 건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 곤충 다 포함이긴 해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인데 한 종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이것만 한번 써보세요. 유전적 다양성. 요거는 이제 DNA에 대한 내용이고요. 유전자와 관련된 거예요. 유전자의 다양함. 아직은 여러분들이 어리긴 하지만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둘러보시면은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치? 하나의 종, 사람이라는 종인데 다 각자가 다르게 생겼죠. 머리의 모습, 머리의 색깔, 머리의 곱슬한 정도, 눈의 색깔, 눈의 크기, 그 다음에 뭐 쌍꺼풀의 정도, 뭐 눈썹의 뭐 색깔이라든지 진하기 다 다르잖아요. 그치? 코의 모습, 그 다음에 입술의 모습, 그 다음에 키부터 몸무게까지 우리 사람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하나하나씩 다 다르잖아요. 그죠?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곤충에 만약에 이제 무당벌레 날개라고 생각해봐요. 날개 색깔, 날개 위에 있는 그 점의 색깔, 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다르잖아요, 그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종류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다양성이에요. 요거를 이제 DNA 때문이다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한 종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종에서의 유전적 다양성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사는 것, 그 다음에 다양한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생물을 다양하게 만들어주겠죠.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잘 기억해 주세요. 생태계 다양성, 종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세 가지. 그래서 얘를 보시면요, 생태계 다양하면 얘는요, 지구에는 숲이나 습지나 초원, 갯벌, 바다, 사막 등 다양한 생태계가 있고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생물 종류의 다양함 보시면요, 하나의 생태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죠.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 이건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걸 보시면요, 한 종에서 생김새라든지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뭐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징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2번 보시면요, 생물 다양성의 결정 기준 그냥 밑줄만 하세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그리고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같은 종류에서는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당연히 생물 다양성이 크죠. 뭐 이건 당연히 좀 약간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오른쪽에 1번 한번 볼게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내용이고요. 한 생태계에서 살고 있는 생물의 뭐가 많을수록
종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같은 종류에서는요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할수록, 그리고 세 번째 니은은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이 되겠죠. 생태계의 다른 말은 이제 환경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아직 생태계란 말이 좀 익숙치 않을 테니까 생태계라는 말을 보시면 환경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요거에 대해서 보충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 42페이지 먼저 볼게요, 오늘은. 자, 보실게요. 42페이지. 지금 방금 한 내용에 대한 조금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자, 42페이지. 자, 생물 다양성이 큰 기준 해가지고 이제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생태계의 다양함,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의 다양함,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 이렇게 있는데요. 생태계 다양함부터 보시면 이제 환경에 대한 내용들이죠. 지구에는 숲이나 사막, 습지, 갯벌, 바다 같은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 있죠. 다양한 생태계, 그러니까 환경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숲도 있고요, 사막도 있고요, 습지도 있고, 갯벌 있어. 생태계 종류에 따라서 각 환경에 맞는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죠. 그래서 여기다 밑줄만 하세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의 종류가 많아진다. 그렇죠? 당연한 내용이잖아요. 예를 들면 사막하고 습지를 비교했을 때 사막보다는 습지가 더 다양한 생물들이 살 수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물 있는 지역이 보통은 일반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높아져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의 다양함이 있는데요. 이 종의 다양성을 말하는 거였죠. 한 생태계에 여러 종류의 생물이 살고 있죠. 두 번째 보시면요, 생물의 수가 많을 때보다는 수 자체가 많은 것보다는요, 예를 들면은 두 종류가 10마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보다는 5종류가 10마리를 구성하고 있는 게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해요. 아시겠죠? 네,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그래서 여기다 밑줄 합시다. 한두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할 때보다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할 때 생물 다양성이 크다. 여기다가 밑줄해 놓으세요. 예를 들면은 다시 뭐 말씀드리지만 어떤 환경에서 호랑이가 한 마리 살고 토끼가 호랑이가 2마리 살고 토끼가 뭐 한 3마리 살고 그 다음에 뭐 한 생쥐가 5마리 산다고 할게요. 여기서는 세 종이 호랑이, 토끼, 생쥐라는 3종이 10마리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A라는 환경이었어요. 생태계. B라는 환경 혹은 생태계에서는 호랑이 1마리, 토끼 2마리, 그리고 생쥐 3마리,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생각나는 거 없니? 선생님 여기 9마리예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생쥐가 둘, 셋, 넷, 생쥐가 5마리라고 하자. 여기는 뭐 예를 들면 비둘기도 살고요. 그 다음에 뭐 뱀도 살아. 그리고 뭐 꿩도 살아. 또 꿩 2마리 살고요. 그 다음에 두더지 뭐 이런 것도 살아. 여기는요 종류가 되게 많아. 뱀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종. 7종이 10마리를 구성하고 있어. 그러면은 같은 10마리지만 생물 수로는 같잖아요. 이게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우리말이 좀 어려우니까 생물 수는 같잖아요, 그지? 근데 생물 종은 다양하죠, 그지? 비지역. 그래서 비의 생태계가 생물 종 다양성이 높기 때문에 뭐가 생물의 다양한 정도가 크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적은 종이 많이 구성하는 것보다는요, 다양한 여러 종류가 같이 비슷한 수를 분포하는 게 더 다양한 정도가 높다고 해요. 생물 다양성이 높다고 표현을 해요. B 같은 환경에서는 A 같은 환경보다는요, 호랑이가 먹고 살 수 있는 먹이가 다양하잖아요, 그치? 그래서 생태계가 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볼게요.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이고요.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이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들이 나와 있죠. 예를 들면 무당벌레, 얼룩말, 코스모스, 바지락 이런 것들이 이제 예로 많이 나와요. 지문으로. 무당벌레 같은 경우는 날개 모양이라든지 날개 색깔이라든지 이런 게 다를 수 있죠. 얼룩말 같은 경우는 얼룩말의 그 무늬의 개수라든지 얼룩말의 색깔의 진한 정도라든지 그치? 이런 게 다를 수 있죠. 코스모스 같은 경우는요. 흰색 코스모스도 있고 보라색 코스모스도 있고 분홍색 코스모스도 있고 색깔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파리도 개수가 다르겠죠. 그리고 바지락 같은 경우는요. 줄무늬가 왼쪽으로 된 것도 있고 오른쪽으로 소용돌이 치는 것도 있고요. 줄무늬의 개수라든지 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겠죠. 이런 것들이 한 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유전적 다양함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의 이제 모습과 생각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네들한테 나타나는 특징들이.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있는 거다 비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종류의 생물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하면 뭐에 유리하는 거죠? 급격한 환경 변화나 전염병에도 살아남는 생물이 있어 멸종할 위험이 낮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고등학교 때도 나오는 내용이라서 잘 공부해 두세요. 고등학교 이제 1학년뿐만 아니라 2학년 때 생물 시간에도 나오는 내용이라서. 유전적으로 다양하면요. 예를 들면 전염병 같은 데서 살아남을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바나나 같은 경우는요. 지금 옛날에는 이 바나나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었대. 근데 지금 상품으로 판매되는 바나나가 딱 한 종류밖에 안 남아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있는. 근데 이 바나나는 그러면 한 종류니까 만약에 바나나에 전염병이 돌아서 얘네가 거의 한 절반 이상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 수십 년 후에는 지금 이 노란 맛있는 바나나를 못 먹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유전적인 다양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 겪어보셨지만 코로나 같은 것도 있잖아요. 코로나 같은 인간 사회에서도 큰 전염병이 한번 돌아가지고 한 수백 년에 수십 년에 한 번, 수백 년에 한 번씩 전염병이 돌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렇지? 이때 유전적으로 다양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보시면 아일랜드에 이제 감자가 나오는데요. 옛날에 아일랜드에 19세기 초인가 뭐 19세기 후반이었던가에 대기근이 돌았었어요. 그 대기근이 생겼어요. 감자가 모두 죽어가지고 그때 감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감자 물음병이라고 해가지고 감자가 물러서 이제 못 먹게 되는 썩게 되는 그런 전염병이 돌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감자가 다 거의 뭐 한 종류였기 때문에 감자도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근데 감자가 그때 한 종류로만 심어놔가지고 다 감자가 다 못 쓰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식량을 얻게 되니까 대규모로 이제 굶어 죽고 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되게 유명한 역사적 사건이라서 이런 것도 이제 지문으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 종류의 감자만 재배했고요. 감자역병, 이제 물음병이 돌아가지고 감자가 모두 사라지면서 대기근이 발생하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과의 뭐 마찰 같은 것들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역사적으로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전적으로 다양한 정도가 얼마나 생물 다양성을 크게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요. 두 지역의 생물 다양성 비교해가지고 제가 아까 전에 동물들 비교한 것처럼 이번 식물이 나와 있어요. 가와 나를 보시면요. 가는요. 뭐 뾰족한 나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동그란 나무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야자수 같은 열대 야자수 같은 나무도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요. 뾰족한 나무, 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그란 나무 위주로만 돼 있어. 그래서 가와 나를 보시면요. 더운데 혹시 에어컨 꺼실 수 있어? 더 네. 좀 말해요. 가와 나를 보시면요. 가는 한번 세날려 보세요. 몇 종류가 있는지. 오늘 몇 종류야 가는? 한 5종류. 5종류. 그치? 10그루인데 5종류예요. 나는요. 오늘야. 4종류. 4종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10그루예요. 이럴 때 같은 식물 수를 가지고 있지만 같은 개체 수를 가지고 있지만 가가 나보다 생물 다양성이 크다라고 표현해요. 왜냐? 뭐 어떤 이제 뭐 식물에도 전염병 같은 게 돌잖아요. 그치? 그래서 전염병이 돌았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가가 나보다 높잖아. 그래서 생물 다양성이 크다. 그리고 이 생태가 더 오랫동안 잘 유지될 수 있다고 표현을 해요. 생물 다양성 밑에 보시면요. 가가 나보다 생물 다양성이 크다. 가에는 나보다 생물 종류가 많고 특히 여러 종류의 생물이 고르게 분포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고르게 분포. 아시겠죠? 자, 앞으로 돌아오시고요. 네, 34페이지. 34페이지 볼게요. 다시 은호야 34페이지 볼게. 자, 이번에 변이라는 용어를 한번 볼게요. 여기다가 별표 쳐놓고요. 아마 처음 들어볼 거예요.
그 생물에서 나타나는 특징, 모양, 뭐 색깔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특징이 서로 다른 것도 있죠. 여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사람들마다 나타나는 특징, 예를 들면은 눈 색깔, 뭐 이렇게 뭐 쌍꺼풀의 정도, 그 다음에 머리가 뭐 곱슬한 정도,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변이가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바지락이다. 바지락의 줄무늬 개수, 얼룩말의 줄무늬 개수, 코스모스에서의 그 색깔, 잎의 색깔, 그 무당벌레에서의 날개의 색깔이나 날개에 있는 점의 개수, 이런 것들이 변이에요. 그래서 변이라는 용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요. 변이는 같은 종에서예요. 같은 종. 예를 들면은 고양이 털 줄무늬하고 강아지 털 줄무늬를 비교하는 것은 변이가 아니야. 고양이 털 같은 경우는요. 잡종 고양이, 이제 길고양이 있잖아요. 길냥이. 걔네는 털이 3색으로 돼 있거든요. 검은색, 주황색, 뭐 회색인가 그래. 이걸로만 돼 있어. 근데 색깔이 다 다르잖아. 그치? 줄무늬들이. 이런 걸 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종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특징이에요. 특징의 다름이에요. 다른 특징이라고 합니다. 특징이 다른 건. 그래서 잘 기억해 주시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전에 우리가 봤었던 유전자 다양성이 되겠죠. 유전적 다양성. 조금 더 이제 다른 용어로 한다면 들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DNA 때문이에요. DNA. 그죠? 나중에 DNA에 대해서는 다시 배울 거고요. 자, 예를 보시면요. 바지락 껍데기 무늬와 색깔이 조금씩 다르다. 네. 그리고 코스모스의 꽃 색깔이라든지 이파리 개수, 그 다음에 뭐 고양이의 털 무늬가 조금씩 다르겠죠. 그지? 그리고 뭐 얼룩말의 털 무늬가 또 아까 봤었고, 사람마다 이제 피부색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조금 더 하얀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노란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이제 까무잡잡한 사람도 있고, 그죠? 그리고 뭐 한국 사람을 떠나서 인종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 검은 편도 있고, 우리처럼 이제 황인종도 있고, 그 다음에 백인들처럼 하얀 편들도 있고, 그지? 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이가 돼요. 중요한 거는 뭐다? 같은 종에서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종에서.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아까 전에 했던 그 유전적 다양성 때문이에요. 왜? 전염병 같은 거에서 이제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추가한다면요, 생존에 유리한 조금 한번 적어보세요.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아 이제 점점 진화를 하겠죠?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을 확률이 더 높고요. 그럼 이런 개체들이 살아남아서 자손을 또 남기겠죠. 그럼 이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제 번성하면서 진화를 하겠죠. 그래서 자손을 남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옆에다가 대표적인 게 이제 보호색이에요. 생물들의 보호색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나무에 사는 애들은 이제 나무색을 띠게 되고, 그리고 땅에 사는 애들은 약간 흑색깔, 시커먼 색으로 이제 따라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밑에 예에 있으니까 그거 보도록 하고요. 2번은요, 환경이 달라지면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이제 점점 달라지겠죠. 환경에 따라서 색깔이라든지 모양 같은 게 이제 변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생물이 다양해진 것은 변이와 관련이 있겠죠.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들이 살아남고 멸종할 위험이 낮아지는 거예요. 자, 일단 오른쪽에 2번하고 3번을 같이 한번 볼게요. 변이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 35페이지 문제 볼게요. 2번 고양이와 삭. 삭은 이제 그 약간 살쾡이라고 하니? 삭이랑 살쾡이 다를걸? 같은 건가? 모르겠는데 약간 그 치타과 같은 건데요. 네. 고양이하고 사자의 사이에 있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살쾡이가 살쾡인가?
여튼 변이라는 건 한 종류에서만 따지는 거니까 기억은 아닌 거죠, 그지? 니은은요 거미야 개미 아닌 거죠. 디귿은요 고양이 털무늬 이거는 맞죠. 고양이마다 털무늬가 다른 거 맞죠. 리을은요 코스모스 꽃 색깔 맞죠. 같은 종류의 무당벌레의 날개 색깔 무늬 그지. 그래서 기억 니은 아니고요. 디귿, 리을, 미음만 해당되고요. 이런 얘들이 이제 뒤에 가면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주세요. 변이는 한 종에서다 알겠지? 한 종 같은 종. 3번은요 바지락 껍데기 무늬와 색깔 요건 변이 해당되겠죠. 5가 되겠고요. 2번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이 차이가 커질 수 있겠죠. 5가 되겠고요. 환경이 달라져도 생존에 유리한 변이는 달라지겠지. 환경에 맞춰서 생존에 유리한 변이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적응하기 때문에. X. 그래서 1번에 5, 2번에 5, 3번에 X. 그러면은 이제 환경에 따른 변이를 한번 볼게요. 예를 보시면요. 제일 왼쪽에 이제 4번 보시면요. 생물은 빛과 온도, 물, 먹이 등의 환경에 적응하며 살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환경에 적응하며 살듯이 동물들도요. 당연히 동물들은 더 생존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에 더 적응하면서 살거든요.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동물이 이제 올드필드 쥐라는 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여우가 있는데요. 여우를 먼저 볼게요. 오른쪽에 4번 북극여우와 사막여우 보세요. 왜냐면 얘가 모양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치? 북극여우나 북극토끼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털도 많고 일단 색깔이 눈 색깔처럼 하얗게 돼. 그치? 그리고 얘네가 보통은 좀 약간 통통한 편이에요. 왜냐면 추우니까. 몸에다가 기름, 지방진 성분을 많이 가두잖아요. 그래서 보통 그 사람들도 예를 들면은 그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북쪽에 사는 백인들 같은 경우는 좀 덩치가 크잖아. 크고 덩치도 크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제 그냥 동남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쪽처럼 조금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많이 말라 있잖아요. 그죠? 더우니까 열 발산이 많도록. 그래서 동물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북극곰도 마찬가지예요. 북극에 사는 곰은 굉장히 크고 뚱뚱하고 털이 하얗잖아. 그런데 어디 저기 알래스카라든지 아니면은 말레이시아 사는 곰 같은 거 보면요. 아니면 우리나라 곰하고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 곰은 좀 비교적 약간 좀 키가 크고 좀 말라 있는 편이죠. 그리고 색깔이 약간 까무잡잡하고 아니면 갈색 털을 가지고 있지, 그치? 환경에 따라 털 색깔도 변하고요. 다시 보시면요, 이제 요 보시면 북극여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통통하고 그 다음에 흰색 털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게 중요한데요. 말단부라고 해가지고 코라든지 귀 같은 게 작고 동그래요. 그래서 북극 지역에 사는 북극여우는요, 말단부라고 해가지고 코나 귀가 둥글고 작아요. 기본적으로 좀 약간 귀엽게 생겼지, 그치? 그런데 사막에 사는 여우는요, 사막 여우는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약간 되게 뾰족하게 생겼죠. 그래서 코나 귀가 귀예요, 귀야. 그리고 코나 귀가 길고 가늘어요. 크고 가늘다며. 가늘고 크다. 이유는요. 북극여우는 내 몸에 열을 가둬야 되기 때문에 이 말단부가 되게 작게 진화를 해요. 적응을 해요. 환경에 적응해서. 사막여우나 이런 좀 더운 지역에 사는 애들은 내 몸에 열이 많으면 안 되잖아. 아무래도 더우니까.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말단부가 커지는 진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으로 우리 확인 가능하죠. 그래서 추운 북극에 사는 북극여우는 귀가 작고 몸집이 커서 열의 손실을 줄이고요. 더운 사막에 사는 사막여우는 귀가 크고 몸집이 작아서 몸의 열을 방출하도록 적응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예가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하시고 얘는 온도에 따라서 적응하는 예가 되겠죠. 그래서 북극여우, 사막여우는 이제 온도에 적응한 예가 되겠고요.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제 올드필드 쥐라는 애가 있어요. 어쨌건 올드필드 쥐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얘 귀엽게 생겼잖아요. 쥐잖아. 얘는요, 그 환경에서도 얘는 뭐에 적응했을까? 흙의 색깔, 그죠? 흙이나 모래의 색깔에 적응한 개가 되겠고요. 예를 들면은 그 바닷가에 사는 애들은요, 모래 색깔하고 비슷하게 하얗게 이제 적응을 하게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포식자들이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독수리라든지 그런 날아와서 잡는 애들 있잖아요. 아니면 뱀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얘를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최대한
덜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모래 색깔이 띄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제 숲에 사는 애들은요, 약간 어두컴컴한 지역에 사니까 얘는 이제 흙의 색깔이 까마잡잡한 혹은 뭐 진한 회색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얘는 빛의 색깔에 따라서 적응한 예가 되겠네요. 그래서 밝은색 모래가 사는 곳에서는 올드필드지가 밝고요. 그 다음에 어두운 흙이 많은 이제 숲에 사는 애들은 털 색깔이 어두워져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또 뭐의 환경에 적응한 예가 되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올드필드지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 뭐다? 적응한 결과이다. 그래서 적응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을까요? 적응, 환경에 대한 적응. 그래서 환경에 적응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의 생김새의 변이가 달라지고요, 계속해서 자손을 낳으면서 나중에 이제 진화라는 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35페이지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올드필드지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변이에 해당된다. 맞죠? 같은 종에서 특징이 다른 거니까 O가 되겠어요. 2번, 어두운 환경에서 올드필드지를 잡아먹는 생물의 눈에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털 색깔이 어둠이 되겠죠. 밝으면 금방 눈에 띄니까. X. 3번은요, 가와 나에서 올드필드지의 털 색깔이 다른 것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이죠. O가 되겠죠. 그래서 O, X, O. 자, 한 장만 넘겨주세요. 36페이지. 우리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 요것만 보고 이제 좀 쉴 건데요. 자, 생물의 변이와 생물의 환경이 정하는 과정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예예요. 얘는요, 다윈이 진화론이라는 걸 이제 만들어내잖아요. 그 진화론을 만들어내게 해준 계기가 된 생물이 되겠고요. 핀치새라고 해요. 그래서 갈라파고스라는 섬이 있죠. 섬들이 많이 있는 곳을 제도 혹은 군도라고 하는데요.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그 갈라파고스 제도는요, 남태평양에 있고 남아메리카에 있는 칠레산 100km인가 쭉 떨어진 곳이에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태평양에 있는 한 큰 섬들인데요. 여기가 갈라파고스 제도에 있는 핀치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생물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예인데요. 핀치새의 같은 종의 핀치새라는 새가 있는데 부리가 작은 섬마다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제도란 건요, 이렇게 섬들이 작은 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을 말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작은 섬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A라는 섬, B라는 섬, 뭐 C라는 섬, D라는 섬 이렇게 있었어요. 다윈이 이제 그 군함을 타고 가가지고 이제 여기를 이제 관찰을 했었어. 이렇게 가가지고 뭐 핀치새도 관찰하고 거북이도 관찰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생물들을 관찰하고 또 여러 가지 식물들도 채집하고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진화론이에요. 어쨌건 A라는 지역에서는 핀치새가 같은 핀치새인데 부리만 달라. 어떤 특정 지역에서 핀치새는요, A라는 지역에서는 핀치새 부리가 되게 작고 귀여워요. 근데 B라는 지역에서는요, 갑자기 여기서는 애들이 부리가 되게 길어. 가늘고 길어. C 지역에서는요, 갑자기 부리가 크고 단단해. 그리고 뭐 D라는 지역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D는 B하고 붙어 있으니까 얘는 또 이제 가늘고 길다고 할까? 그래서 이게 왜 같은 핀치새인데 부리가 다르지 하고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먹이가 환경이 달랐던 거야. 그래서 A 지역에 부리가 작고 귀여운 애들은요, 그냥 곤충을 먹고 사는, 그 주변에 곤충이 많은 지역인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새들이 곤충을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곤충들은 껍질이 얇잖아. 그래서
곤충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부리가 그냥 일반적인 핀칫의 부리였고요. 그리고 가늘고 긴 지역에서 봤더니요, 얘네가 선인장을 먹어. 곤충이 많이 없고 선인장이 많이 사는 지역이야. 먹이에요, 먹이. 그리고 C 지역에는요, 과일 씨앗 있죠. 씨앗은 굉장히 크고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부리로 먹으려면은 단단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일 씨앗 같은 거. 여기도 가늘고 긴 지역을 봤더니 또 선인장이 있네. 그래서 먹이에 따라서 핀칫의 부리가 환경에 적응을 해가지고 달라진 거예요. 그치? 그러면서 여러 자손이 지나면서 그 핀칫의 부리가 그 지역에 맞게끔 진화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변이가 생기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시면요, 한 종류의 생물 부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조금씩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이제 살게 돼요. 두 번째, 자, 그 부리에서 환경 적응에 알맞은 변이, 여기다 밑줄 할게요. 환경 적응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들이 더 많이 살아남았고요. 그 지역에서는 그 변이를 가진 애들만 자손을 남기는 거죠. 두 번째 칸에다가 밑줄을 해놓으세요. 생물의 어떤 거예요? 예? 그거 아니, 거기 아닌데. 미안해. 제일 위쪽에 여기에요. 제일 위쪽에. 지금 여기 하고 있어요. 그림 위쪽에 그 중에서 가운데 부분에다가 밑줄 하시면 돼요.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그 환경에 맞는 변이를 가진 애들이 이제 살아남고 자손을 남기는 거죠. 환경이 적응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변이가 계속해서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변이를 가진 자손들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요, 원래 종류와 다른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도 모양이 다 이제 다양해지는 거고. 특정 지역에 가면 어떻게 생긴 사람, 예를 들면은 뭐 알래스카 같은 지역은 알래스카에 사는 사람하고 동남아에 사는 사람하고 예를 들면 노르웨이 지역에 사는 사람하고 다 다르게 생겼잖아. 그 지역에 맞는 환경에 맞춰서 이제 진화가 된 거죠. 자손을 남기면서. 그 밑에 이제 2번 한 종류의 새에서 새로운 종류가 나타나는 과정인데 핀칫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원아, 졸리지? 그림 밑에 있는 내용 한번 읽어보자. 그림 밑에 있는 거요. 네, 1번이요. 예, 1, 2, 3 한번 쭉 읽어보자. 부리의 모양과 크기의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 무리가 있었다. 새 무리의 일부가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 살게 되었는데 이 섬에서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기에 유리하였다. 네. 이 새가 다른 새보다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어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다. 그죠? 그래서 변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 변이를 가진 자손들끼리 남아서 그 지역에는 특정 변이를 가진 애들이 번성하게 됐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1번 보시면요, 플러스 강이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라고 해서 여기 핀치새가 나와 있죠. 씨앗이 많은 섬에 사는 핀치새는 이제 부리가 크고 단단해요. 그리고 가운데 선인장이 많은 새들은 이제 가늘고 조금 길어져요. 그리고 곤충이 많은 섬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핀치새처럼 크고 작아요. 부리가 작고 이제 가냘파요. 알겠죠? 그래서 먹이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부리가 다 바뀌더라. 자, 오른쪽에 5번, 6번 한번 풀어볼게요. 개념 문제 풀고요. 뒤에 가가지고 문제 조금만 풀고 이제 쉴게요. 문제 어디 풀어요? 37페이지 개념 문제 5번, 6번요. 쉬어요? 아니, 뒤에 이제 문제 좀 풀고 쉴게. 그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이렇게 이제 이것들을 변형해서 6번처럼 이제 순서 바꾸기 문제 이런 것들이 나와요. 자, 5번 보시면요, 다양한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서 환경 적응이 되겠죠. 변이, 그 다음에 환경 적응,
그리고 살아남은 자손들이 번성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환경 적응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기고 이제 번성하면서 다른 종류의 생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6번은요. 이제 나가 시작되겠죠. 부리의 모양과 크기의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새무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날아가가지고 이제 정착을 해. 가가 되겠죠. 크고 딱딱한 씨앗이 많은 섬에서는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가 살아남게 유리하였대. 그래 그 지역에서만 이제 얘네는 여기서 지내는 거죠. 선인장이 있는 데를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치? 부리가 짧은데 선인장이 있어서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만 이제 정착해서 사는 거야. 그리고 다가 되겠죠. 나가 다.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는요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오랜 세월 반복되면서 크고 단단한 부리를 가진 새로운 종류의 새가 되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3페이지 43페이지 네. 방금 했던 걸 문제 풀어볼게요. 1번부터 8번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예. 자, 못했어. 예. 조금만 더 줄게요.
일단 1번부터 제가 풀게요. 이제 천천히 같이 보시도록 하고요. 자, 1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요. 생물 다양성은 지역에 따라 당연히 다를 수 있죠. 환경에 따라. 2번은요. 변이가 많이 나타날수록 생물 다양성은 작아진다. 근데 변이가 많이 나타나면 생물 다양성은 커지겠죠.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는 거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에요. 3번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가 많을수록 생물 다양성은 크겠죠.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다양하면 생물 다양성도 커지겠죠. 유전적 다양성이 커지니까. 생물 종류의 다양함, 같은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특징의 다양함, 생태계 다양함을 모두 포함한 세 가지를 포함한다고 했죠. 1번은 2번이고요. 생태계 다양함과 생물 다양성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있는데요.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크다. 맞죠? 생태계 다양함과 생물 종류의 다양함은 서로 관계가 크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숲, 바다, 사막 같은 여러 종류의 환경 혹은 생태계에서는 각 환경에 맞는 독특한 종류의 생물이 살겠죠. 기억하고 디귿 4번이네요. 변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변이는 생물의 생존에 영향을 크게 줘요. 이제 예를 들면 전염병이 돌았거나 아니면 그 환경에 맞춰서 이제 변이가 중요하다는 거죠. 2번은요. 생물이 다양해진 것은 변이와 관련이 있는 거네요. 3번은 2번 되겠지? 넘어갈게요. 4번은요. 변이에 해당하는 것도 있는데요. 한 종류, 같은 종으로 되어 있는 거 찾는 거야. 1번 개와 고양이 두 종류니까 틀렸지. 2번 단풍나무 하나 맞죠? 3번 얼룩말 털색깔 무늬 한 종류잖아. 2번 3번 되겠네요. 4번은 고사리 버섯을 비교했으니까 안 되고 5번은요. 숲에 사는 생물, 강에 사는 생물의 종류가 다르건 뭐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고 예를 들면은 뭐 숲과 강에 사는 똑같은 생물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지? 그래서 답은 2번하고 3번이에요. 자, 5번하고 6번은요. 이제 변이에 대한 내용인데요. 북극여우와 사막여우는 온도에 적응한 결과라고 그랬었죠. 자, 사막여우의 큰 귀는 열을 방출하기에 유리하다. 맞죠? 기억 맞고요. 북극여우는 몸집이 커요. 딱 봐도 크대. 뚱뚱한 이유가 이제 몸에 지방질을 가득 해가지고 열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열의 손실을 줄이기에 유리하다는 인데요. 몸집이 커서가 되겠죠. 니은 틀렸고요. 디귿 여우가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특히 온도 조건이에요. 온도에 적응하면서 생물 다양성이 커진 예가 되겠죠. 변이가 다양해졌다는 겁니다. 기억하고 디귿 4번이고요. 6번은요. 온도가 되겠죠. 2번. 자, 7번은요.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으로 우리 아까 전에 이제 순서대로 봤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변이가 있죠. 그래서 가가 먼저 시작했네. 한 종류의 생물무리에 다양한 변이가 있다. 여기서 시작해가지고요. 라가 되겠죠. 한 종류의 생물 무리에서 환경에 알맞은 변이를 지닌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겠죠. 그 다음에 다가 되겠죠. 살아남은 생물이 자손에게 자신의 특징을 이제 전달하겠죠. 그러면서 번성하고 이런 과정들이 오랜 시간 반복이 돼요. 그리고 나가 되겠죠. 생물 무리 사이의 차이가 커져서 원래 종류와 다른 전혀 다른 건 아니지만 또 새로운 종류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가, 라, 다나, 가라, 다나 5번 되겠네요. 자, 8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갈라파고스 제도의 핀치새 뿌리. 선인장이 많은 섬에 사는 핀치새는 가늘고 길어요. 씨앗이 많은 섬에 사는 핀치새는 크고 단단해져요. 곤충이 사는 섬에는 이제 작고 가냘프거나 뭐 귀여워져요. 자, 기억. 다양한 변이를 지닌 핀치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뿌리 모양이 다양해졌죠. 맞고요. 핀치 뿌리 모양이 다양해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먹이 때문이죠. 먹이 종류. 디귿은요. 많이 사용하는 기간은 발달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간은 퇴화하면서 뿌리 모양이 다양해졌다. 요거는 뭐 얼핏 보면 맞을 것 같지만 아니고요. 기억은 니은만 맞고 3번이에요. 그리고 3번 8, 1번에 있는 디귿에 대한 내용은요. 이제 진화와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진화의 여러 가지 썰 중에 하나예요. 용불용설이라고 해가지고 많이 쓰는 기간은 진화되고 쓰지 않는 기간은 퇴화된다. 그런 건데 우리 배우지 않는 내용이니까 그런 건 참고만 해두시고 지금 진화론과 좀 맞지 않는 내용이다 정도만 할게요. 네, 좀 우리 10분 쉬었다가 뒤에 나오면 이제 종분류 한번 알아볼게요.